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2024년도가 금방 또 지나가 버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죠. 정치적으로도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무한 사고가 정말로 우리한테 아직까지도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시간이 조금 한 3-4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지금 외신들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다 완벽하게 이것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총동원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기장과 관제탑 사이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내용도 계속해 가지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그 사항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금방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근본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게 무한공항 그 자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우파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무한공항이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선이 정상적으로 저렇게 임명이 될 수가 있었나 인정이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화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한공항이 12월 8일 날 국제 노선이 정식적으로 이제 그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음에 20일이 딱 지난 시점에 그렇게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공사,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활주로가 조금 더 길었으면은 사고가 예방됐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죠.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장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국제 노선이 지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활주로 연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도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2020년도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가 지적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연장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궁극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콘크리트 방벽 아닙니까? 어떤 그 외국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로컬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착륙할 때 신호를 이렇게 잘 줘가지고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설령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했다라고 해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 잘 파괴가 될 수 있도록 잘 부셔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올해 초였나요? 일본에서 이제 그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던 당시에도 로컬라이저를 들이박았는데 로컬라이저가 바로 부셔지는 그렇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비상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둔턱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는 거를 기장 입장에서 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장님 입장에서도 저거는 그냥 뭐 모래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둔턱 같은 거니까 충분히 뭐 통과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 정도의 원인에 모든 지금 화살을 찌제명과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자꾸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그래야지 중도층이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보수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좀 짚어드릴 것이 이번에 광주신문 있잖아요. 그 광주신문에서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 마치 사고를 예견한 듯한 그런 기사를 올렸다라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자료 한번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MBC의 요 지금 자료 화면이었죠. 이게 이제 잘못 송출이 됐던 방송 사고였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보니까 탄핵 관련이라 그래가지고 8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던 거 저게 이제 논란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거를 가지고 이제 논란을 키웠던 게 그겁니다. 817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북한 지령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817이라고 하는 게 왜 북한 지령이냐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챗 GPT입니다.
실제로 뭐 역사를 뒤져보고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뒤져보고 뭘 뒤져보시든지 간에 8.17과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근거가 챗 GPT예요. 챗 GPT 그거 하나 띄워주시면은 실제로 8.17 북한 지령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가 뭐라고 합니까? 민주노총 내 비밀 조직을 영업 일부로 그리고 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뭐 문화교력이 사용한 용어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이가 뭐 1900 뭐 몇 년도에 8월 17일에 저런 식의 이제 뭐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 이거야말로 8.17이 뭐 북한 지령이라고 하는 근거다. 근데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챗 GPT한테 8.17 지령이 아니라 다음 거 보여주시면 8.16 지령이 뭐야? 8.25 지령이 뭐야? 어떤 날짜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지령을 물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를 챗 GPT가 합니다. 8.16 지령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8월 16일에 그런 식의 뭐 김정일이가 지령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8.25 지령이 뭐라고 한다면 8월 25일에 그런 식의 지령을 내렸다. 똑같은 내용이 그냥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17 지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MBC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내선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탄핵과 관련된 어떤 제보나 탄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이번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라.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챗GPT를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 보수 유튜버 중에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나무위키에서도 미리미리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사건 발생 시간보다도 17시간 정도 일찍 나무위키 사건의 내용이 떴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혹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참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도 막 조회수가 막 40만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글 본사가 있는 게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랑 대한민국이랑 시간이 똑같나요? 아니죠.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그래갖고 17시간 정도 시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 검색에 그 나오는 시간 자체가 나무위키에 그게 올라갔다라고 해도 구글에 이제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 본사와 시차가 있다 보니까 17시간 정도 빨라가지고 그냥 생기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시간과 대한민국 시간이 17 동시에 올렸다라고 해도 시차가 있으니까 17시간 빨리 올린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 거 띄워주시면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언제 작성이 됐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문건이 제일 처음 작성이 됐던 게 언제입니까? 2024년도 12월 29일 9시 33분 15초 아침 9시 33분에 작성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구글 검색을 해봤더니만 17시간 먼저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뭐 북파 공작원들이 미리 이거를 짜놓고 무한 사고를 뭐 일으킨 거야. 이러면 진짜 보수로서 우리가 너무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다음 거 띄워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전남일보였던 것 같은데 광주신문이었나요? 광주일보였던 것 같은데 광주일보에서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주항공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기사가 기록돼 있는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12월 22일 아침 7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실제 그 기사의 내용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나왔던 그 기사 내용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뭐냐면은 야 어떻게 도대체 이 지금 이 신문사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서 12월 22일 날 저런 식의 기사를 쓸 수가 있냐. 나무위키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고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 뭐 관찰하고 이제 제보했던 사람도 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한 통속으로 이어지는 음모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이후에 이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날짜가 수정이 돼가지고 12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죠. 정말로 저 기사가 12월 22일에 작성이 됐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작성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저 기사의 로그 번호 같은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자, 요게 이제 그 아카이브에 실제로 기록이 돼 있는 저 기사의 원본의 이제 그 로그 기록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 주소록에 지금 제가 주황색 표시한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뉴스마다 고유 번호 같이 저런 식의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되게 되는 것인데 저거를 갖다가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 로그 기록에 맞춰 가지고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시간을 갖다가 저 아까 그 기사에 있었던 저 고유 번호를 갖다 입력을 해보니까 날짜가 언제로 나옵니까? 12월 21일 저녁 10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거를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 야 이거 맞지 않냐? 저 지금 신문 기사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로그 기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정말로 저 시간에 작성이 된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문의 고유 번호라고 하는 저 숫자가 뭐가 아니냐면요. 로그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그 고유 번호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12월 22일에 작성됐다라고 하는 로그 기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그게 작성이 되고 몇 시에 편집이 되는 다 남아 있는데 신문 그 뉴스의 그 번호 같은 경우는 이 번호를 가지고 역행으로 추적했다라 그래 가지고 언제 작성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2월 29일로 날짜가 수정이 되어 있죠. 날짜가 수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 번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똑같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를 12월 22일에 올렸다라고 한들 29일에 수정해가지고 올렸다라고 한들 그 신문의 그 뉴스의 고유 번호는 바뀌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언제 작성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12월 20일로 된 거냐?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실수인 겁니다. 실수. 기사를 작성할 때 뭐 달력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그 신문사 같은 거는 작은 또 신문사다 보니까 그냥 달력에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날짜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날짜를 잘못 클릭했다가 데스크에서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바로 그냥 업로드를 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신문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다 보니까 임시 저장 형태로 날짜는 그냥 아무데나 해놓고 그렇게 임시 저장으로 올려놓는데 그거를 데스크에서 확인을 못하고 그냥 바로 업로드를 시켰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날짜 수정이 됐던 거에 불과 잘못 그냥 날짜를 선택했던 거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미리 뭐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뭐 이게 뭐 북파 공작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뉴스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그 기사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이 기사가 언제 작성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왜? 날짜를 수정하고 난 뒤에도 고유 번호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걸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일반인을 갖다가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멀쩡한 그냥 제보자에 불과한 사람을 북파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고 무슨 뭐 남파 간첩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금 뭐 가게 장사도 못하게끔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진짜 이유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찌째명과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